반갑습니다. 아이린서입니다. 오늘은 뒷배경에 보이는 시원한 집은 30밀리언에 팔린 집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상하시면서 저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3. 캘리포니아 집 오너, 이 혜택 모르면 손해입니다.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55세 이상, 장애 후, 재난 피해자. 캘리포니아 법, 이 법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재테크하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경제, 부동산, 뉴스, 재테크, 각종 분석, 그리고 실리콘밸리 정보, 즐거운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의 왼쪽에 보시면 저에 대한 QR코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책을 보실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책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럭셔리 하우스도 보시고요. 또 쿠퍼티노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현재 마켓에 나와서 팔리는 집, 그리고 지난 30일 이내에 팔렸던 집,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 있는 링크도 마련해 놨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법과 관련된 가주 조세 형평국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보드 오브 이퀄라이제이션, 그것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법규가 2개가 있는데요. 그 법규 2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례를 직접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보아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이 아름다워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주 조세 형평국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캘리포니아를 총 4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인랜드 지역, 그리고 베이 지역, 그리고 LA 지역, 샌디에고 지역, 이렇게 4군데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역을 땅 사이즈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인구수로 나눠서 각각의 1, 2, 3, 4 지역의 인구가 950만 명 정도 되도록 나누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9년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균일하고 평등한 부동산 세금 평가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형평국은 철도 및 특정 공공사업체의 부동산을 직접 평가하기도 하고요. 철도 차량 세금 징수하고 주류세도 하고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많이 아시죠? 주류세, 보험회사 세금 등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금에 대한 규정, 프로포지션 13호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현지 카운티에는요, 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집을 사거나 몇 년이 흘렀을 경우 이 어세서가, 세관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이 붙게 돼요. 재산세가. 그러면 연간 평가 상승을 2%로 제한한 것이 프로포지션 13입니다. 이 2%로 제한한 이 조건이 패스가 됐는데 그거는 1978년부터 시작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렇게 몇십 년간 이어져 나오는 법입니다. 순식간에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재산세는 소유권 변경이나 새롭게 집을 지었을 경우 그때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켓 밸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유로는 재평가가 되지 않고 1년에 2%만 오르게 됩니다. 재평가에서 제외되는 특정한 이전에 대해 양도를 했을 경우에도 이 재평가에서 제외되는 특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프로포지션 13과 재산세 시스템 프로포지션 19에 대해서 앞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이전, 조부모와 손자 간 이전, 노인인데 5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이 되신 경우, 재해 피해자이실 경우는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안 하고 이전의 세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19는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캘리포니아 투표자들이 프로포지션 19을 승인했습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및 조부모 손자 사이에 예외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겁니다. 재산세는 소유권 변경이나 새로운 신축 건물을 했을 때 재평가가 되는데요. 그때 최소 55세 이상 또는 심각한 장애,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분을 위해서 기본 연도가치 이전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로포지션 19 중에 2021년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간에 추가된 법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주인의 과세 가치를 수령인이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부모의 주거지가 자녀의 주거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주거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과세 가치, 계산된 기준 연도 가치에 100만 불을 더한 가치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치 한도가 있는데요. 그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100만 불이 그 한도입니다. 가족주택과 가족농장이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농장 같은 거 안 됐었어요. 농장은 주거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여러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수령인은 이전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주 거주처로 만들어야 하며 1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 또는 장애 보훈자 면제 청구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요. 본인께서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불이나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설명드리자면 주요 거주지여야 되고요. 원래 주택을 판매한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에 의해 선언된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여야 합니다. 재산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되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가치의 50% 이상이 파괴되어야 되고요. 원래 주택의 판매나 대체주택의 구매 완성은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래의 집이 피해 상태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대체주택의 시장 가치는 원래 속성과의 제한이 없지만 재해 전 초과분은 양도된 가치에 추가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제가 나중에 이그젬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주택이 반드시 프로포지션 19의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의 주택이 반드시 주 거주지여야 합니다. 렌탈 프로퍼티는 안 됩니다. 원래의 주택 판매 후 또는 새로운 주택 건설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구입하거나 완공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든 대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번까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2021년 최대 3번까지도 허용을 해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아주 효과가 높은 거죠. 원래 주택을 판매할 때 55세 이상이어야 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어떤 나이든 가능합니다. 원래 부부가 55세, 한 분은 55세 되셨고 한 분은 55세가 안 되셨어요. 40세세요. 그랬을 경우도 부부 중 한 분만 55세 이상이면 혜택이 됩니다. 원래 주택의 판매 또는 대체 주택의 구매, 완공은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체 주택의 시장 가치에는 원래 주택과의 제한이 없지만 시장 가치 차이는 양도된 가치에 추가됩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요. 제가 예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설명 1. 최초 구매 시점에 단독주택에 계산된 기준 연도 가치 FBYV라 그래서요. Factored Base Year Value 또는 과세 가치는 30만 달러이며 판매 시점에서의 시장 가치는 150만 달러입니다. 즉 어떤 분이 집을 샀는데 30만 불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30만 불은 아니고 얼마를 줬는지 몰라요. 근데 최종에 팔려고 그랬을 때 과세 가치가 그 세금 매기는 기준이 30만 불이었어요. 근데 집을 팔았는데 올해 후에 팔았더니 150만 불에 파셨어요. 그랬을 경우 과연 얼마까지가 혜택이 되는지 하는 거예요. 원래 30만 불에다가 그 다음에 100만 불까지가 허용이 되는
추가 금액입니다. 100만 불이 올랐을 때까지 이거를 그대로 별로 프로퍼티 텍스 변함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즉 처음 팔았던 집이 130만 불까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을 15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50만 불인데 거기서 130만 불 원래까지 허용할 수 있는 금액 그것을 빼게 됩니다. 최종 마켓 가격과 제외 인정 금액 차액을 계산하면 20만 불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마켓 베이스 프라이스하고 30만 불 그리고 이 차액 금액 20만 불 합쳐서 50만 불로 세금 계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례 2 두 가지 세트인데요. 첫 번째 사례 새로 구매하는 집 가격이 판매 가격 이하다. 그거는 뭐냐면 원래 집을 세금 기준 금액이 50만 불짜리 집을 팔았더니 150만 불이 되었어요. 근데 새로 집을 구매하는 집은 130만 불이에요. 그러면 130만 불의 집이라서 프로퍼티 텍스를 130만 불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이전 가격인 50만 불 기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전 가격과 똑같이 아니면 더 낮게 샀을 경우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새로 구매하는 집 가격이 팔았던 집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예요. 그러면 아까과 똑같습니다. 50만 불의 세금 기준인 금액이 있는데 집을 10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런데 새로 구매하는 집 가격이 120만 불이에요. 20만 불 더 비싼 거 했죠. 그럼 50만 불에다가 20만 불 더 비싼 걸 샀기 때문에 20만 불 더해서 70만 불을 가지고 프로퍼티 텍스를 계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은 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저희 회사 속에 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지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부동산 정보, 재테크 정보, 뉴스, 분석, 자기개발, 실리콘밸리 탑 리얼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의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요. 자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깜빡 잊고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뭐를 못 드렸냐면요. 쿠퍼티노 홈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켰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QR코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밑에 거를 하시면 그 책장이 뜨는데요. 그 책장에서 책 제목이 에피소드 3 Q&A를 누르시면 집 오너 이 혜택 모르면 손해라는 거에 보시면 쿠퍼티노 홈을 보실 수 있게 해놓았어요. 첫 페이지는 목차고요.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for sale, sold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마다 다 있거든요. 여러분 원하실 때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SF 코리안이 있고요. 저에 대한 SNS도 있고요. 알림, 그리고 카톡, 왓츠앱, 그리고 제가 쓴 책도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책장이 떠요. 여기서 지금 현재는 요 new 요것을 누르시면 책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셨죠? 그러면 쿠퍼티노 최근 지금 팔리고 있는 집들 리스트를 전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면요. 계속 이렇게 스크롤 다운이나 스크롤 업도 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좋은 것은 여기 맵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맵으로 보시면 어디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지도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참 좋아 보이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집 사진도 크게 해서 여러분께서 다 보실 수가 있으시게 되죠. 그래서 쿠퍼티노 현재 여러분이 클릭하셨을 상태에 액티브한 집, 지금 팔리고 있는 집을 여러분께서 마음껏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도 좋고요. 또 두 번째 솔드입니다. 솔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최근 30일 이내에 팔린 집들 그것을 분석해 보실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재 액티브한 집에 관심이 있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집이 과연 얼마에 계약이 되었을까? 리스팅 프라이스하고 솔드 프라이스가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집 한번 볼까요? 175만 불. 좀 예쁜 집을 볼게요.
그렇게 예쁜 집이 별로 없네요. 우리 볼까? 아, 여기 예쁜 집이 있네요. 그럼 이 집 같은 경우 400만 불에 팔렸어요. 그런데 이 집이 과연 어느 지역에 있나? 여기 있네요. 요 지역에 있고, 그리고 쭉 봤을 때 이 집은 리스팅 프라이스를 때 388만 8천 불에 했는데 400만 불에 팔렸구나. 그리고 리스팅을 5월 6일 날 했는데 계약된 날짜가 5월 18일이에요. 그래서 한 조금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팔았네요. 집 모양은 아주 예쁘죠? 집 구경도 한번 이렇게 원하실 때 해보시고, 팔린 집들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그래서 보실 수 있도록 최근 30일 이내 쿠퍼티노 집 보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체크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 친구분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10,000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왕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꼭 이룰 거예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